한밤에 기막힌 투자를 책임지는 차트 형님 김진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기분 좋은 날입니다. 그렇죠? 네. 2021년 첫 거래일인데 코스피 시장 2.47% 어마어마한 상승을 갔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상승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 돈의 움직임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이 분명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르지 못하는 그런 또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도 다소도 걱정이 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지난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어마어마한 급락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은 강한 상승을 이었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있던 시장에 대한 양극화에 대한 현상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 우리가 상승, 저점을 만들고 올라감에 있어서 V자 상승이 있고 K자형 상승이 있는데 K자형 상승의 형태가 좀 나오지 않을까? K자 다 아시겠죠? K자 어떻게 생겨있죠?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이렇게 돼 있고 뿅뿅이죠. 자, 올라가는 아이가 있고 내려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자, K 올라가는 위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 2차 전지 관련 이런 대형 블루칩 돈이 몰리는 이러한 쪽에서는 강한 상승이 이어지겠지만은 실질 그 외에 중소형 섹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급이 돈이 몰리지 않기 때문에 시장 지수는 올라갑니다. 반면에 그 종목군들은 내려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 2021년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종목을 선정해가지고 투자하는 게 대단히 이제 우리의 자산을 증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시장은 좋은데 나의 자산은 늘어가지 않는 그러한 또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혼자서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저와 함께 하시면은 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자, 좋은 종목을 선택해서 이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제가 오늘은 장이 10시에 시작했죠, 시청자 여러분들. 10시 장이 땡 하는 순간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 종목을 드린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또 무엇이 갔을까요? 상한가를 갔어요. 현우산업이라는 종목이 상한가 갔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오늘 10시에 또 우리 시청자분을 위해서 새 선물을 종목을 드렸는데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조금 뒤에 어떻게 해서 이 현우산업이라는 종목이 상한가가 됐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자, 채널 고정하시고요. 계속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국내 이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 또 종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새해 첫 거래일을 맞아 신고가 경신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는 2,900선을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섹터별로 살펴보면 운수 장비, 비금속 광물, 화학이 시장을 주도했고 은행, 보험, 전기 가스업이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코스닥입니다. 0.95% 상승하여 977.6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등락업종 살펴보면 전기차 모멘텀에 힘입어 일반 전기전자가 상승했고 코스닥 신성장, 종이목재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유통, 제약, 오락문화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이슈입니다. 공룡 플랫폼 기업으로 꼽히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의 영토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제5의 플랫폼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 데이터를 쌓고 네트워크를 형성한 테슬라와 우버, 커머스를 넘어 기술 기업으로 변신한 알리바바 등이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기존 비즈니스에 플랫폼 비즈니스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압도적인 경쟁력 확보를 통한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단순한 자동차 생산 판매를 넘어 생산 방식 플랫폼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버는 운전기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음식 온라인 배달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알리바바는 테크 기업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기존 플랫폼 강자인 가파도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플랫폼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자율주행 전기차 생산에 나서고 아마존은 로보택시로 불리는 자율주행 택시를 공개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커머스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등 선점을 얻기 위해 각각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미국 월가에서 올해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인플레이션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지난해 코로나19발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막대한 유동성 공급으로 올해 30년 만에 최고 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앙코 리서치의 설립자 짐 비앙코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 세대 만에 처음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물가 상승률이 미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를 0.5%포인트 정도 웃돌 것으로 내다보면서 지난 28년 동안 보지 못했던 최고치라며 물가가 올라 페드가 긴축에 나서기라도 한다면 주식시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등 투자은행들도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만 부진한 노동시장과 일부 상품 가격 하락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미 경제가 2분기부터는 V자 모양의 경제 회복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 지출이 필요한데 더 많은 재정 집행은 더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 더 빠르고 짧아진 경기 사이클을 의미합니다. 이는 더 높은 변동성을 부를 수 있다는 분석이니 투자에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 11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2021년 신축년도 차민환과 함께 수익을 부르는 청사진을 함께 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코스피 시장 2.47%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가져갔죠. 정말 장대 양봉이 빡 썼습니다. 그렇죠? 네, 기분 좋아요. 자, 그런데 나의 계좌도 이렇게 상승을 해야 될 텐데 자, 이제 또 올해 2021년 새해가 밝으면서 첫 거래일 어마어마한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자, 연일 뉴스에서는 신고가 행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바바바박 늘어나면서 자, 영끌하도록 지금 아마 이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2020년도 영끌이죠. 영혼까지 끌어다가 주식을 한다 해서 이제 영끌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겼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과연 이 상승이 어디까지 갈지요? 자, 물론 제가 지난달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월 달부터 그리고 지난주에 지지난주에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11월 2일부터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블루칩이 주가 상승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데 11월 달부터 제가 11월 달에 52,000원에 삼성전자를 매수하십시오라고 얘기 드렸고 상승은 이어집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전히 지속적이다. 그리고 제가 작년 마지막 방송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행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시청자분께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조상님을 잘 모셨는지 행운이 깃들어서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2021년 1월 달까지는 추가 상승이 열려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내가 주식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주가가 조금 떨어졌었을 때 혹은 올라갔었을 때 어디서 팔아야 될지 혹은 이거 떨어졌을 때 불안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투자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투자하시면 안 된다고. 올 현금화 해라. 그리고 공부하시고 준비하신 다음에 충분히 준비된 이후에 투자를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진심 어린 조언을 드리고 있어요. 옆 사람이 오늘 주식 그래 지수가 2% 넘게 상승하다 보니 수익률이 많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지금 연간 은행 이자율 자체가 이제 제로금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런 시국에 하루 지수로 따진다면 2.47%죠. 2%가 넘는 상승을 했죠. 자, 돈이 몰려야 될 겁니다. 주식시장으로. 자, 그런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했었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금융시장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자, 돈을 따는 자가 있으면 돈을 잃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로섬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돈을 따는 쪽에 있을지 돈을 잃는 쪽에 있을지는 무엇이 결정하겠어요? 준비한 자만이 따는 쪽에 위치할 수 있겠죠. 자, 지금 당장 오늘 매매해가지고 돈 버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시장은요, 매일 열립니다. 시장은 매일 열리기 때문에 준비하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코스피 시장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1월 달까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자신 있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자, 1월 달까지 추가 상승 열렸기 때문에 아직 행운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행운을 요행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좀 준비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행운이 언제까지 될지는 이제 곧 시장이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제가 왜 지난달에 지난주죠. 시장 자체가 1월 달에 12월 달에 예측을 했어요. 1월 달 상승될 것이다. 자, 왜 그런지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월봉을 띄워 놓을게요. 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월봉입니다. 자, 보시면은 작년 3월 달에 최저점을 만든 게 보이시죠? 1439포인트예요. 네, 보이십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1439.43포인트를 찍은 다음에 2946까지 지수가 100% 상승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자, 어느 누구나 주식 어린이 우리 시청자분들 혹은 뭐 고수님도 계시겠죠. 자, 모든 투자자분들이 정말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맞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바보 아니면 수익 나는 장이었습니다. 시장이 여러분들께 수익을 주는 장이었어요. 실력이 수익을 내주는 게 아니라 시장이 수익을 내준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수익이 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될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가 자체는 저점 대비 고점까지 신고가가 나왔죠. 어느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자, 신고가가 나왔다. 최고가 오늘 찍었습니다. 2946.54%. 신고가 찍었으니까 위에가 열려있다.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홀딩. 물론 옳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고점에서 만약의 경우에 하락 추세로 전환되고자 할 때는요. 시청자분께서 생각하는 그러한 작년이죠. 2020년도에 주가가 하락하는 그러한 하락 속도는 저리 가랍니다. 2배속, 3배속, 4배속으로 주가가 빠지게 돼요.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시청자분들 자산이 순식간에 마이너스 20%, 30% 반토막 납니다. 그때 김진영 대표님이 그 얘기를 하셨지. 현금화하고 좀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시장은 매일 열립니다, 시청자분들. 자, 왜 상승을 했는지 차트에 딱 나와 있어요. 1월달 상승이 열립니다. 왜? 차트 볼까요? 자, 100% 넘게 상승을 했는데 자, 100% 상승을 했어요. 저점 대비. 자, 그런데 주가가 이 3개월 한번 보겠습니다. 3개월 보시면은 11월달, 12월달, 그리고 1월달이에요. 자, 보시면 빨간색이 몇 개일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자, 노란톡방에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이야기하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트에서 양봉의 색깔이 몇 개였는지 잘 생각하고 한번 답을 한번 적어봐 주세요. 지금 차트에 보시는 최근 3개월의 캔들의 색깔이 빨간 게 몇 개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3. 네, 맞아요. 이제 정답을 적어주셨습니다. 노란톡방에. 제가 배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레드님께서는 적삼봉이라고 하는 적삼봉이라고 적으셨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겠죠. 네, 배우시긴 배웠습니다. 적삼봉이 아니라 적삼병이죠. 네, 봉이 아니고 병입니다. 제 발음이 안 좋았을까요? 네, 정정하면은 적삼병이에요. 네, 자, 사케다 5법 중에 하나죠. 네, 사케다 5법 중에 하나, 적삼병. 붉을적자, 석삼. 그 다음에 우리가 병정할 때 병자죠. 자, 무슨 얘기냐? 빨간 벽돌이 몇 개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몇 개, 세 개가 나온다라고 하는 큰 원칙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 12월 달에 제 입에 좀 익숙치가 않네요. 작년 12월이라는 단어 자체가 벌써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요. 네. 자, 나이를 한 살 또 먹어서 그랬을까요? 네. 네, 공평하게 우리 한 살씩 같이 먹었습니다, 시청자분들. 자, 작년 12월 달에 양봉이 2개째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양봉이 어떻게 강하게 빡빡 나왔습니다. 강하게 빡빡 나오면 하나가 더 나와요. 그게 바로 적삼병에 대한 차트의 기본 원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2021년 1월 달에 추가 상승 신고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어요? 오늘 첫날 코스피 지수 2.47% 상승을 빡 합니다. 자, 내일부터는 이제 또 달라지게 돼요. 자, 시장은 살아있습니다. 차트는 살아있어요. 매 순간 움직임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 자, 코스피는 제가 이렇게 지난달에 예측을 했어요. 1월달 상승 나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차트 미리 읽어드렸죠. 제 차민남 김진영입니다. 차트를 미리 읽어주는 남자 차민남 김진영이 1월달 상승 나온다 말씀드렸고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딱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시청자분께 오늘 어떤 종목을 드렸냐? 바로 현우산업이라는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렸습니다. 자, 현우산업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상한가가 어떻게 빡! 네. 자,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 오늘 10시 장이 딱 시작하면서 선물 드렸어요. 노란톡방에. 자,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함에 있어서 선물 하나 받으세요. 저한테 세배하신 분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자, 세배를 좀 바라고서 제가 선물 딱 복돈을 드리려고 준비한 종목이 현우산업이었는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오늘 10시에 종목을 현우산업을 드렸는데 상한가를 갔어요. 제가 이 구역에 찍상이죠. 네, 이 구역이 찍상이죠. 찍으면 상한가죠. 제가 노란톡방을 운영하면서 그렇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린 상한가 종목이 거의 200여 개에 가까운 종목이 될 거예요. 거의 매일 혹은 하루에 2개 이상도 찍어드린 날도 있고요. 찍으면 상한가, 네, 찍상이, 이 구역의 찍상 김진영인데, 자, 오늘 또 우리 새해 선물로 현우산업이라고 하는 종목을 상한가 종목을 선물로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그럼 오늘 현우산업을 지금 노란톡방에 함께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오셔가지고 현우산업 가지고 수익을 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오늘 그래요. 찍상 김진영 대표님이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선물로서 새해 복돈 현우산업 상한가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거 갖고 돈을 벌었습니다. 이게 중요할까요? 단 1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종목을 왜 추천이 되어갖고 들어갔고 왜 이게 상한가가 갈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앞으로 종목을 자기 주도적으로 찾고 매매할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자, 그렇기 위해서 제가 이 시간에 목에 핏대를 세우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상한가 빡 들어갈 수 있는 종목. 자, 차트 볼게요. 자, 보시면은 우리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브 전에 무엇이 났을까요? 신고가 흐름이 딱 나오면서 물론 윗꼬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주가가 야, 나는 올라가 볼래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했어요? 4일 동안 횡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시초가 갭상승을 빡 하면서 살짝 눌려주시면서 우리 시청자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5일선 검정선을 아래 꼬리를 살짝 터치하죠. 살짝 터치하고 위로 빡! 어떻게 해요? 강한 상승의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우산업이 좋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10시 자, 노란톡방에 함께 계셨던 우리 시청자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오늘 정확하게 10시 0분이죠. 10시 0분에 이 현우산업이라는 종목을 딱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떻게 돼요? 오늘 상한가를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난 12월 23일 날 고가를 만들고 4일 동안 횡보를 하면서 야, 나는 조금 에너지를 여기서 모아서 가볼래 라고 신호를 줬고요. 오늘 이 고가를 갱신하는 상승이 나오면서 위에 매물 저항 없이 강하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막 올라갔죠. 자, 이 종목만 갔을까요? 아니죠. 제가 오늘 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상신 EDP라는 종목이에요. 자, 상신 EDP라는 종목인데 오늘 이 고가가 12.86% 갔습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은 6%. 왜냐하면 오늘 시초가 갭상승이 좀 컸었죠. 보시면 알겠지만 시초가 갭상승이 한 6% 정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침 시초가에 제가 10시 정각에 추천을 드렸는데 주가가 빡 쳐서 어디까지? 12%까지 6% 넘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종하는 그런 영역이죠. 자, 상신 EDP 동일한 종목이지만 어느 분은 이 종목을 가지고 6% 수익을 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최고점 12%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종가 4% 마감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8%를 또 기록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이 시점에서 상신 ETP를 또 어떻게 공략할 것이냐. 자, 이번 주 상신 ETP 14,000원에서 14,500원 사이에 다시 눌림목에 매수하셔가지고 컷라인은 13,500원 잡고 500원 컷라인 잡고 진입을 합니다. 아침에 시초가 공략 빡 올라갔을 때 6% 상승폭에서 수익을 취하고요. 그 다음 상승 이후에 눌림목에 다시 재진입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상승 드라이브 거는 이러한 또 매매를 하게 돼요. 동일한 종목이지만은 누군가는 수익이고 누군가는 손실이 납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듯 같은 종목이지만은 누군가는 손실이 나고 누군가는 수익이 납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공부를 했냐 공부하지 않았냐예요. 자, 조금 전에 우리 노란톡방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적삼봉이라고 적으신 우리 레드님이셨습니까? 괜찮아요. 네. 에이, 적삼봉이 뭐냐고요? 웃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아유, 그렇게 웃으시는 분들 적삼봉은 아십니까? 봉도 모르시잖아요. 그죠? 노력의 결과예요. 자, 하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적삼병 배우고 난 다음에 또 무엇을 배울까요? 우리가 제가 다음엔 또 무엇을 보여드릴 거냐면 흑삼병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때는 우리 시청자분들 자, 곡소리 납니다. 무슨 곡소리? 내 계좌에 곡소리가 나요. 제 이야기 잘 명심하십시오, 시청자분들. 시장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조만간에 매도 시그널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매도 시그널이 나왔었을 때 현금하지 않으면 정말 곡소리 납니다. 아직은 우리 시청자분께 행운이 존재라고 추가 상승을 열어놓고 있어요. 아직 하락 시그널이 나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속에 준비를 해야 된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1월 달이 코스피가 적산병이 나오면서 자, 이평선과 과대 이격이 발생된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냐? 현재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국내 투자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 좀 방송에서는 비적절한 단어일 수 있어요. 정말 바보 아니면 손실 나지 않습니다요. 지금 현재. 무슨 얘기냐? 신고가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자, 보통의 경우라면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어디를 샀더라도 어느 구간에 샀더라도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만큼은 수익인 거예요. 그쵸? 손실인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투자가 되었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고점에서 조금이라도 하락 시그널이 나왔을 때에는 어떻게 돼요? 단기 투자자, 중기 투자자, 장기 투자자 모두 뭐예요? 차익 실현을 욕구가 발생하는 거죠. 자, 이제 시장이 꺾이는구나. 눈치를 보고 있다가 주가가 꺾이면은 그냥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시장가예요, 시장가. 왜? 내 거 먼저 파는 게 중요하거든요. 시청자분들. 내 거에 팔리지 않으면은 고점에 대롱대롱 걸리게 돼요. 자, 주문의 방법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당장 내 물량을 먼저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몰라. 지정가로. 자, 주가는 지금 2만 원, 19,000원, 18,000원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19,200원 그러면서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를 하고 있어요. 19,200원 매도를 딱 넣었는데 어떻게 돼요? 주가는 이미 19,000원 깨고 18,900원, 18,800원 떨어지고 있어요. 이미 내 매도는 저 위에 있어요. 걸려 있어요. 팔립니까? 안 팔려요. 그런데 시장에 참여한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지금 수익 구간이에요.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냥 시장가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하려고 하는 대기자들한테 내 물량 그냥 한 방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폭포수 하락이 나오게 돼요. 앞으로 이런 시장이 언제든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매 순간 매분 매초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그러한 하락 시그널이 나오는지를 분명히 캐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자, 일단 제가 목에 힘을 줘서 지금 오늘 상승에 대한 예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또 상한가 종목 뭐 제가 하나 기술도 오늘 제가 추천드린 종목인데 오늘 18%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예. 지금 상신 EDP도 드렸지만은 하나 기술도 오늘 아침에 시초가에 추천을 드려가지고 18%까지 상승하는, 물론 종가는 8% 마감을 했어요. 하지만 추천드리고 8%, 9% 가깝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듯 강한 종목을 공략하고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다. 명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내가 수익 나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매매가 필요한 게 아니라 공부가 필요하다. 아시겠죠? 자, 제가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또 추천드렸던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마무리 지었어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
문의하신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자, 채널 고정하시고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정보가 모두 모여있는 곳. 컨텐츠 제작 기업 유엠박테크를 소개합니다. 퀄리티 있는 인트로 모션 그래픽 제작으로 국내 주식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영상미와 아이덴티티를 제공해드립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보다 간결하게. 주식 차트의 핵심적인 내용을 키워드와 이슈로 그래픽, 편집, 더빙 등을 통하여 초보부터 일반인까지 보다 알기 쉽게. 전문가의 컨텐츠를 보다 더 정확하게. 재테크의 기본, 부동산 컨텐츠를 통하여 일반인들도 보다 쉽고 재밌게 다양한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해드립니다. 감각 있는 디자인 컨셉, 썸네일 제공까지 다양한 정보 컨텐츠가 모여있는 곳. 재테크 영상기업 유엠박테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일부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추천드렸던 종목이 왜 강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30분 넘게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자, 먼저 빠르게 우리 시청자분께서 궁금해하실 종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50억님께서 포비스 TNC 종목 매수가 981원 30% 비중의 중기관점으로 보유하고 계시답니다. 이 종목은 오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의 결정일까지 거래 정지가 된다고 공시가 나왔는데요. 일단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 기준 11월 최저점에서 상승과 횡보하던 주가 12월 14일 9% 가까운 급등이 한번 나오고 9거래일 연속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이후 지난달 말 지지받고 상승 모양새 보여주며 마감했는데요. 이 흐름이 이어갈 수 있을지 50억님을 위한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이런 경험을 주식을 하시면서 이런 경험을 또 겪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거래가 정지되는 시점 혹은 또 상장 폐지까지 되는 또 결정이 나오는 그런 경험도 갖게 돼요. 자, 안타깝죠. 일단 거래가 정지된 상태에서 또 이제 거래 재개되는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될 건데요. 자,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포비스 TNC 이 종목은 일단은 자,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이 대단히 많아요. 종목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 먼저 생각나는 종목, 주식하면 생각나는 종목이 삼성전자가 생각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돈이 100만 원이 있어요. 자, 100만 원 가지고 삼성전자 100만 원짜리, 자, 물론 과거의 이야기죠. 지금은 이제 100만 원이 아니죠. 자, 삼성전자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만 원 가지고 삼성전자 100만 원짜리 주식 한 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1000원짜리 종목을 1000주 사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요. 자, 100명에게 질문하면은 99명의 투자자분들은요. 100만 원짜리 한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1000원짜리를 1000주 사겠다라고 대답을 하게 돼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떠신가요? 자, 우리 시청자분 한번 의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노란 톡바 한번 답을 한번 해주세요. 자, 100만 원짜리 주식 한 주 사겠다. 100. 아니다. 나는 1000원짜리 주식을 1000주 사겠다. 1000. 자, 어떤 걸까요? 자, 우리 아자와팅님은 한 주 사시고 100만 원짜리 또 1000만 원짜리 1000원짜리 이렇게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건가요? 아, 네. 지금 뭐 예, 공방이 치열합니다. 네, 이제 뭐 100만 원짜리 주식 사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1000원짜리 주식을 사겠다는 분들 계시는데요. 두 분이서 싸우십시오. 저는 잘 모르겠고요. 자,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 많은 이제 이야기 들다 보니까 이제 뭐가 투자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과거에는 대다수의 투자자분들께서 야, 비싼 종목은 좀 사기가 안 오를 것 같아. 야, 싼 게 좀 바닥바닥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게 돼요. 자, 투자라고 하는 건요. 투자 금액 대비 상승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100만 원짜리 주식이 1%가 올라와서 만 원이 벌릴 수도 있고요. 자, 1000원짜리 주식이 1000주를 사가지고 그게 1%가 올라와도 만 원이 벌리게 돼요. 같은 거예요. 주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수익률을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자, 좋은 종목이 대단히 많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가급적 지금 현재 포비스테인시 같은 경우는 종가가 973원이에요. 소위 이러한 종목을 뭐라고 하죠? 짤짤이 종목이라고 하죠. 1,000원도 되지 않는 동전주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물론 동전주를 매매하다 보면은 등락률이 좋아가지고 100%, 200% 수익을 낼 수 있는 영역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선수 영역이에요. 동전주를 매매하는 방법, 스킬은 또 따로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게 없다고 한다면은 가급적이면 비싼 종목을 좀 사시길 좀 권하에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안타까웠지만은 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비스테인시 현재 973원이지만은 차트로 놓고 봤었을 때는 900원대에 대한, 그러니까 880원대에 대한 지지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한번 되돌림을 올라가려고 하는 찰나에 지금 거래가 정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거래가 정지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차치하고 놓고 본다면, 거래가 재개되고 나면 이 종목은 880원이 깨지지 않으면은 다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전제는 거래 정지가 재개가 되고 880원이 지지가 된다는 전제 하에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걸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청자분께 팁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주식 혹은 신규 들어가려고 하는 종목이 이러한 갑작스런 돌발 악재가 발생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투자 기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자, 그런 투자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자, 노란톡방에 1번을 한번 강하게 한번 쳐주시면 제가 그걸 가르쳐 드리고요. 만약에 제가 뭐 1번이 올라오는 속도가 그냥 그래, 그러면 팁 없이 그냥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좀 볼 텐데요. 자, 노란톡 지금 반응 이래가지고 제가 팁을 방출하겠습니까? 좀 더, 네, 좀 더, 네, 좋습니다. 네. 아, 좋아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열화 같기 때문에 또 팁을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자, 제가 지금 포비스테인시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월봉을 잠깐 띄워놨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자, 포비스테인시는요, 2016년부터 회사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다른 거 차치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파란 선이 보이실 거예요. 파란 선이 60월선이에요. 60MA,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2016년도에 무슨 일이 발생되냐? 이제 2017년입니다.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이 파란 선을 깨고 내려가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종목은 현재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회사의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자, 왜? 60MA의 월봉의 60MA는 산업 평균선이에요. 산업 주기선이에요. 이 회사는 여하튼 그동안에 5년 동안 사업을 잘 해왔는데 일단 침체기로 들어가고 있는 시그널을 2017년 넘어가면서 보여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종목은 이 60월선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물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도 여력이 있지만, 보시면 올라갈 여력은 있지만 이 부분을 점핑을 하지 못하면은 하락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보시면은 2018년 3, 4분기, 4, 4분기 올라가면서 지나면서 10월 달부터 한번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60월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밀립니다. 또한 2020년 또 3월 달에 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드라이브를 걸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다시 밀리면서 60월선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결과론적으로는 이 산업, 이 회사가 살아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은 상태죠. 이런 자리는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 일단 우리 50억님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981원에 들어가 있는데, 자, 중기 종목으로 이러한 동전주는 일단 좀 지양하실 거를 좀 제가 말씀드리고요. 일단 거래 정지가 재개되고 난 다음에 880원 지지되면서 한 번 더 올라간다면은 일단 좀 정리를 해주시고 더 좋은 종목으로 좀 갈아타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하고, 자, 두 번째 종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불개미님께서 메디콕스 매수가 2,488원. 30% 비중의 중단기 관점으로 보유하고 계시답니다. 일봉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10월 최고가를 찍어주고 조정하던 주가 지난달 다시 한번 드라이브를 걸어주고 하락이 나왔는데요. 저점 바닥 찍고 다시 이평선
종목들을 올라타는 기술적 반등 이어질지 손실 중이신 불개미님을 위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불개미님께서 메디콕스 중단기로 갖고 계시고 매수가는 2,488원, 다소 좀 높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시청자분들, 저는요, 단 1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회사, 메디콕스가 뭐 하는 회사이고, 좀 전에 봤던 포비스TNC가 어떤 종목이고, 이런 얘기 단 1도 하지 않아요. 제가 항상 늘 얘기하는 거는 돈이 들어왔느냐, 그리고 드라이브를 걸 것이냐, 그리고 드라이브를 걸고 고가 만들고 이제 빠질 것이냐, 돈에 들어가고 나간만 본다라고 했어요. 제 투자 모토가 세력과 동행하는 매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는요, 포비스TNC를 조금 전에 봐드렸고, 그 다음에 메디콕스 이제 두 번째 볼 텐데요. 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메디콕스와 포비스TNC가 같은 종목이에요? 다른 종목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 자, 같은 종목이다? 1번. 아니다. 다른 종목이다? 2번. 자, 1번이 답일까요? 2번이 답일까요? 자, 힌트가 나갑니다, 지금. 자, 1번이요, 2번이요. 노란 톡방 함께 볼까요? 자, 지금 안 보이십니까? 자, 정답이 뭐예요? 네. 네,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정답까지 드렸어요. 자, 다른 종목이에요. 자, 그런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한다 해드릴까요? 다른 종목인데 우리는 포비스TNC를 보면서 메디콕스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자, 포비스TNC 제가 아까 월봉 잠깐 말씀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요런 얘기. 자, 여기를 볼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자, 함께 보겠습니다. 확대를 했어요. 잘 보이시죠? 자, 10월달 2018년 10월달에 저점 찍고 난 다음에 올라갔다가 60월선의 저항을 받고 어떻게 힝 하고 빠졌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려고 했다가 어떻게 해요? 힝 하고 또 빠집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지금 이 모양. 그러면서 어디에 저항이 되고 있더라? 야, 60월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저항을 갖고 있더라. 자, 60월선에 대한 저항을 뚫지 못하고 얘가 올라가려고 했다가 페일라고요. 올라가려고 했다가 다시 한번 2차 시도를 했지만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죠? 자, 이 그림을 제가 그대로 한번 어디에다 적용해 볼까요? 메디콕스에다가 콕 적용을 할게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차트 이거밖에 안 보이시죠? 제 눈에는요, 벌써 1년치 차트 모양이 제 눈에는 들어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메디콕스 현재 이 모양이 지난 언제예요? 포비스TNC의 언제예요? 2019년 2월 달 고점 찍고서 떨어지는 이 영역대, 여기를 잘 기억하세요. 이 외봉 포인트를 만들었던 이 자리가 지금 현재 무엇이다? 지금 메디콕스의 지금 포인트란 얘기예요. 자, 이해가 되실까요, 시청자분들? 잘 보이시나요? 제 설명이 이해가 되시면 1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우리 시청자분과 소통하는 방송. 네. 자, 어때요? 재밌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재밌으시면은 좀 리액션을 좀 해주세요.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 리액션을 먹고 사는 남자예요. 어떻습니까? 어려워요? 재밌습니까? 네, 재밌어요. 주리님 재밌다 하시고요. 하트 뿅뿅. 네, 궁뎅이 실룩실룩 좋습니다. 아, 저 이거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니까 제가 또 힘을 내가지고 또 말씀드릴게요. 자, 다른 종목이지만 어때요? 주가의 움직임이 야, 눈에 보이죠? 자, 차트라고 하는 건요, 시청자분들 바로 숫자의 과학이에요. 숫자, 바로 가격이라고 하는 녀석, 그 다음에 거래량, 그 다음에 시간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3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차트를 예측과 대응을 하게 됩니다. 자, 주식은요, 예측의 영역이고 대응의 영역이에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 차트를 이야기함에 있어가지고 단 1도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진짜 이 회사에 대해서 모를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올해로 주식이 이제 21년 차가 됐네요. 아우, 우울합니다. 네, 이거 CG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눈물 펑펑 나와야 되는데, 네. 올해로 이제 벌써 21년 차예요. 21년 차 주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회사를 모르겠습니까? 상승 재료를 모르겠습니까? 아니면 재무제표를 분석 못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게 제가 이제 21년 주식을 투자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차트에 그대로 녹아있더란 얘기예요. 차트의 현재 차트의 움직임을 보면 그 회사가 무엇이 보인다? 네,
살아있음과 죽어있음이 보여요. 생로병사가 그대로 보이는 게 바로 차트의 움직임이에요. 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차트에 나타납니다. 과거와 현재가 미래를 얘기해 주게 돼요. 이런 부분을 예측하는 부분이 바로 차트를 분석하는 퀀트, 차티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기술적 분석의 영역이에요. 어느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차트라고 하는 거 후행성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과연 그럴까요?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 본인이 차트의 기술적 분석에 대해 가지고 모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청자분들, 저는 사실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를 작년 11월 2일 날 52,000원에 매수하라고 한 사람이에요.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볼까요? 시청자분들 함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차트를 함께 보시면은 지난 11월 2일 날 여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11월 2일로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일. 자, 여기가 되겠죠? 자, 여기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11월 2일 저가가 죄송합니다. 제가 52,000원이 아니고 57,000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1월 2일 날 이날 노란톡방에 우리 시청자분들 그다음 방송을 통해서도 57,000원에 삼성전자를 매수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뒤로 잠깐 더 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57,000원에 매수하라고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딱 지나놓고 봤더니 어떤 상황이 됐을까요? 그때 지난 61,500원 고점을 찍고 연속 하락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또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날 11월 2일 날 자, 지금부터는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간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자를 잘 집중해서 보아라. 돈은 이제 몰린다. 블루칩으로. 라고 하는 시점이 11월 2일이에요. 차트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자, 삼성전자 11월 2일이 지난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가장 최저점을 찍었던 포인트가 바로 어디예요? 11월 2일이에요. 56,000원 찍었었던 날. 이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뭐라고 했어요? 57,000원에 사세요라고 한 날이에요. 최저점에 매수를 한 포인트예요. 지금 여전히 들고 있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차트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선행하는 부분이 차트란 얘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본인이 기술적 분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트가 후행된다라고 하는 그런 유언비어를 거짓을 얘기하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월가에서 자산운용사들, 헤지펀드들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바로 프로그램 로직에 의해서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인공지능에 의해 가지고 주가를 사고 파는 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과거의 모습,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서 매수와 매도가 자동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구시대적인 발언하면 안 되죠. 차트가 후행한다?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그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진실이처럼 얘기하면 안 되겠죠. 사실을 호도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차트라고 하는 거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은 기술적 분석을 하는데 수학적인 분석을 하는 거예요. 확률, 통계에 접근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주가의 매수, 매도 타임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메디콕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 지금 이 메디콕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한 번의 반등은 있을 수 있다예요.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가 하락 추세를 놓고 봤었을 때 잘하면은 2,200원대까지 한번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고맙습니다 하고 더 올라가는 거를 바라지 말고 정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 아까 말씀드렸죠? 주가가 한 번 봉우리 만들고 두 번째 봉우리 만들 것이다라는 거죠. 그 두 번째 봉우리가 나온 시점에서 일단 정리해주고 그 다음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열공이 힘님께서 SK바이오팜 매수가 18만 1,200원, 9% 비중의 중기로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추가 매수 타이밍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일봉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이제 기관 투자자 보유 물량의 보호 예수 해제로 시초가 11%의 갭 하락을 보였고 헤드앤숄더 좌측 어깨를 깨는 마이너스 8%대 장을 마쳤습니다. 손실이 크신데 다행히도 비중이 적습니다. 대응법 얼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바이오팜 대단 핫 이슈였죠. 지난 2020년도에 어마어마한 핫 이슈가 돼서 뭐 말이 많았었습니다. 단기 외국인 투자자들 저기에서 돈을 그냥 수조 원의 돈을 빼가고 또 거기에 개인 투자자의 무엇이 됐어요? 개미 무덤이 돼버렸어요. 이 종목이 SK바이오팜이에요. 물론 좋은 회사고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런데 시청자분들, 자, 주가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건요. 자, 기대 심리로 가는 거고 실적을 가지고 갑니다. 어떠한 이유든 다 붙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대 심리든 혹은 실적이든 무엇이 동반돼야 돼요? 결과론적으로는요. 돈이에요. 돈이 들어왔느냐, 돈이 나갔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가 결정나는 거예요.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요. 돈이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갈 수 없어요. 자, 그럼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요. 자, 상장할 때 가격이 저가가 9만 8천 원이에요. 그리고 고가를 17만 원, 26만 9천 원이네요. 26만 9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그대로 하락을 했죠. 그리고 지난 10월 달에 저점을 만들었던 포인트가 바로 얼마였냐? 가격이 13만 8천 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은 오늘 갭 하락이 발생을 했어요. 오늘 갭 하락이 발생을 했는데 주가가 자, 오늘 갭 하락 출발 가격이 몇 퍼센트일까요? 마이너스 11.54% 갭 하락을 했습니다. 차트 보이시죠? 자, 그런데 야, 있잖아. SK바이오팜 너 있잖아. 오늘 갭 하락을 했는데 왜 하필이면 14만 9천 원일까요? 아니 왜 14만 9천 원이야? 야 14만 9천 원이면 안 돼? 12만 8천 원이면 안 되고 12만 9천 원이면 안 되고 11만 9천 원이면 안 돼? 왜 14만 9천 원이었을까? 신기하지 않아요? 자, 시가는 누가 만들어요? 메이저가 만듭니다. 자, 이 종목은요. 지난 언제? 10월 5일 저점이 13만 8천 원이라고 하는 저점을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됐다?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한 다음에 오늘 바로 하락 N자 패턴으로 내려온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의 이 저점에 대해서 자, 하락 N자 패턴, 하모니 패턴, ABCD 패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하락 N자로 볼 수도 있고 피보나치 익스텐션으로서 구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 가격이 형성되는 거고 그 가격이 또한 10월 5일 날 만들었던 저점 포인트에 대한 어떤 가격? 더블 바텀이죠. 쌍바닥이죠. 주가 자체가 이 구간대에서 외바닥, 쌍바닥을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함에 대해 가지고 저점을 예측할 수가 있고 또 주가가 올라갈 때에는 고점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메이저들은 주가 고가 저가를 만들며 있어 가지고 이렇듯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본인이 투자함에 있어 가지고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냥 잘 될 거야, 올라갈 거야, 희망만 갖고 있지 않으세요? 희망 매매 또 기도하죠. 아침마다 정한수 떠놓고 자 올라가 주세요. 오늘 또 올라가 주시고 내일 또 올라가 주세요. 기도 매매 하지는 않습니까? 그죠? 자,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오늘 상한가 간 종목도 잡아드리고 또 3개의 종목 함께 보았습니다. 자, 저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시청자분들과 만나고 있어요. 저녁 11시부터 12시까지. 자, 1시간 동안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또 저녁 11시부터 12시까지 또 만나뵐 테니까요. 꼭 내일 또 다시 한번 또 채널 고정해줘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